생성 AI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1분 이내로 결과물을 생성해냅니다. 창작의 코스트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인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텍스트, 이미지, 영상,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AI 툴이 비즈니스에 적용되면 어떨까요? 창조적 작업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텐데요. 창조적 작업에 생성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오늘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같은 종류죠. 저희 연구팀에서 재미난 창작을 시도했는데요. 일단은 미드저니를 통해서 풍차와 나비를 결합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차의 날개가 나비의 날개로 형상화된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요. 이질적인 오브젝트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이 이미지를 모티브 삼아서 탁자용 스탠드 조명이라는 구체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본 나비 풍차 이미지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스탠드 조명이라는 구체적 맥락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가 빠르게 생성되었죠. 다른 종류의 제품과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아한 분위기의 소파 디자인을 요구했는데요. 머리로 생각할 때는 나비가 어떻게 소파와 결합될 수 있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성 AI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물로 만들어내고 이를 다양한 컨셉으로 보여줍니다. 이 중 특별히 원하는 컨셉이 눈에 띈다면 베리에이션을 줘서 컨셉은 유지하되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성 AI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꽤 괜찮은 품질로 구현해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자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생성 AI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챗GPT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참신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7개의 일반 명사를 무작위로 생성합니다. 그중 2개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이어서 기획하고자 하는 신제품 대상을 나에게 물어봅니다. GPT가 선택한 명사 2개와 내가 제시한 신제품 명사를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시도해본 결과 GPT는 무작위로 책, 자전거, 자동화, 음악, 햄버거, 우산, 커피를 골랐고 여기서 다시 자동화와 햄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기획하고자 하는 신제품 대상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드론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챗GPT는 3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햄버거 배달 드론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빠른 배달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드론을 활용한 배달은 교통체증을 피하고 햄버거를 신속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거라는 설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나름 타당성 있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다시 이 서비스가 홍보되려면 드론 자체가 햄버거 모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던졌는데요. GPT는 햄버거 모양의 드론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며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긍정 응답과 함께 메카나이즈드 햄버거 드론이라는 디자인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통해 이런 디자인 컨셉들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쉽게 생성하는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질까? 아이디어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생성 AI를 통해 아이디어 평가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GPT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참신함, 타당성, 특이성, 영향,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 보도록 제안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의 부정적 측면, 사용자 수용성을 추가해서 햄버거 배달 드론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GPT가 내린 평가는 이렇습니다. 참신성 측면에서는 기존 배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며 드론을 통한 자율 배달 시스템은 식품 배달 산업에서 참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평을 했고요. 타당성 측면에서는 드론을 사용한 배달 경험은 고객에게 새로운 놀라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도전과 규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햄버거 퀄리티 유지와 드론의 안전한 운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범 서비스를 거쳐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드론 운행 중에 안전 문제와 날씨에 따른 배달 지연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요. 드론 기술의 제한과 규제 등이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수용성 측면에서 고객은 새로운 배달 시스템에 호기심과 기대를 가질 테지만 드론을 통한 배달이 실제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성은 상용화 이후 실제 반응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단정을 피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생성 AI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며 아이디어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까지 받는 창조적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간혹 현실과 동떨어지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평가가 예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점은 AI를 얼마나 노련하게 다루느냐에 따라 극복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AI의 가능성을 실제 기업 가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